네, 안녕하십니까. 천남수TV 천심인심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겼는데 진 것 같은 느낌? 오늘은 4월 12일 봄날입니다. 그 점심시간 밖에 나갔었는데 이 봄날에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거리도인지 한산하고 뭘 들뜬 분위기 이런 것이 느껴지더군요. 이 만개했던 벚꽃도 본격적으로 바람에 흩날리고 있고요. 거리를 노랗게 물들였던 개나리도 그 초록빛 잎이 도드라지면서 개나리 꽃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봄날에 돌아보는 총선, 국민의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압도했던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요,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대승했는데 기쁘지 않다? 왠지 진 느낌? 네, 실제로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참에 탄핵이나 개헌이 가능한 200석을 범야권에서 가져온다면 검찰 독재라는 말이 상징하듯 국가 권력기관으로 망자기식으로 그 국정 운영해온 윤석열 정권의 폐해를 일거에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분위기도 그랬고요. 또 방송 3사 출구에서도 이 같은 기대를 높이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만 결과는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사실상 그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그 부산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힘 대부분이 당선되고 경기도의 그 분당이라든가 강남을 비롯한 서울 일부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말 좀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하지만요, 총선 결과를 냉정히 정리해보면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에서 175석을 얻었고 여기 조국혁신당이 12석 등 그 범야권에서 192석, 192석이라고 하는 기록적 성과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108석이었고요. 사실 선거 결과라는 것이 의석이 어떻게 배분되었는가도 중요하고 또 사실 그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 구조, 뭐 개헌 선언이니 탄핵이니 아니면 그 거부권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뭐 제의 요구했을 때 다시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된다 뭐 이런 정책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가 주는 정책 메시지, 국민의 어떤 그 국민이 요구하는 명령이 어떤 것인가, 이에 따라서 이후에 선거 이후에 정국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정부 여당의 참패는 국정 기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계 개편이라든가 또 한동안은 또 총선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령 그 수도권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문권 중심의 의원들과 입장이 같을 수 없거든요. 같은 나이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108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내 여러 가지 이견으로 이합 집산되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고 또 거대 야당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대권 행보라든가 이해관계에 따라 또 분화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을 비롯해서 상당히 정국은 더욱더 소용돌이를 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선거 결과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뭐 어제 오늘 이제 나온 뉴스입니다만 국정기조를 바꾸겠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뭐 사퇴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하여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국정기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더구나 이들의 임기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보다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대통령의 전국 주도권은 한층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거대 야당은 물론 여당도 의식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전에는 당대표 선출도 대통령실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것들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된 상황이 됐다.
바로 이번 총선 결과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점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그간의 국정 기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연립정부, 공동정부 이상의 정부 구성과 오로지 그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나마 등을 돌려버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독수 총리도 사의를 표했다고 하고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참모들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뿐만 아니라 국정기조에서 대북, 외교정책 노선도 좀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기왕 혁신을 하려면 안보실에 대한 개편도 시간을 두고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과의 공동정부 구성, 어떤 공동의 어떤 그 국정을 함께 나누는 것, 협치하는 것, 또 공동 운영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하신다면 아마도 전국은 더욱더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책임은 또 크게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이건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였다고 보여지죠. 6개월 전에 있었던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미 국민들은 경고를 보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지난 6개월간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레드카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앞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바꿔 나가서 다시 잘 보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미련을 두지 말고 그간의 기조를 전면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그동안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또 독단적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상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총선 이후에 대한 언급을 한 김에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보자면요. 야당이 주장하기 전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또 시대의 정신에 맞는 개헌을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먼저 제안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통령 중심제의 변화라든가 권력구조 문제라든가 또 갈수록 이것이 선거 때마다 또는 일반 사회에서도 진영 간 대결이 극단으로 지금 치닫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유연화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또 지방 소멸의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떤 지방 분권에 실질적인 분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예를 들어서 국회 그 양원제 실시라든가 이런 보다 전향적인 제안들, 그 다음에 수도 이전 문제, 그 다음에 기본권이 지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폐미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성에 대한 문제들, 청년 문제 등 기본권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5.18에 헌법 전문을 넣겠다는 것은 이제 양당 공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문 수정 등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개헌의 필요성들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논의해 가는 선도적으로 했으면 전체적인 그 사회 분위기를 좀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칫하다가 개헌 논의에 빠져갖고 민생이라는 문제를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물가 문제, 또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라든가 또 국민의 기본소득 증가를 위한 다양한 대책, 특히 이제 남북 문제, 또 주변 국가의 외교 문제들을 통해서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서 그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 또 특히 야당과 함께 토론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정책 변화에 좀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내각 개편의 면면에서 대통령실 개편의 면면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기존의 자기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굉장히 극단적 보수층을 중심으로 만약에 개편을 한다면 이거는 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뭔가 좀 더 억하심정을 피우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좀 서로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천안수TV 천시민심 총선 그 후 연립정부를 민생부터 탄핵이라든가 또 개헌 이런 문제,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국가 개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한 단계 발전시키자,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